자, 결국 폭발한 장동혁. 저쪽은 범죄자의 힘 싣고 뭉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일단 오늘 몇 가지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이게 가장 큰 어떤 전장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있고, 또 오늘만 해도 장경태 검찰에 송치됐죠. 그 성추행 혐의, 그리고 오늘 또 김경, 강선우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헌금의 김병기 13개인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들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공격 포인트거리들이 있는데, 이 당권파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친한계도 그렇고 소위의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장동혁 지도부만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패싱하고 지도부만 공격을 하니 장동혁이 폭발을 한 거죠. 이 장경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의도 식당에서 술자리 하다가 다른 의원실 그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 이게 경찰이 수사한 지 넉 달 됐습니다. 넉 달 됐는데 장경태가 질질 끌었죠. 심지어 그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를 하고,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열어 하고, 또 그 상대방이 국회 보좌관이라는 거, 피해자가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2차 가해도 막 했죠. 그런데 넉 달 동안 제대로 하지 않다가 오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저번에 며칠 전에 송치 의견을 내니까는 오늘 검찰에 송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좌파의 민낯, 그리고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그리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 2차 가해, 이런 것들까지 다 묶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선거 앞두고 그걸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장동혁만 가지고 누가 더 잘 공격을 하는지. 자, 그리고 장동혁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SNS에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참 이런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아니, 자기가 성추행 범죄한 거하고 비상계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이 있어서 성추행했습니까? 이런 거를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따지고 지방선거에서 이 좌파의 민낯을 들춰내야 되는데, 또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강선우, 김경 구속, 오늘 기소, 정식으로 기소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집권 이후에 좌파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에 강선우가 처음이다. 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도 그때 이제 이런 거 공천헌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단식까지 했었죠, 장동영 대표.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허지부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강선우, 김경이 실제로 구속이 되고 돈 1억 원을 왔다 갔다 한 게 확인이 됐으면은 여기에 또 공격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김병기 그 13개 비위 의혹, 보좌관 갑질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특혜, 그리고 공천헌금 받았다가 줬다가 무슨 비밀 금고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갑자기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수사 도중에 나 몸 아파서 안 되겠어.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들어누웠습니다. 추가 조사 일정이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거 전재수 시계, 까르띠에, 이거 공소취소 맞춰주려고 까르띠에 1개, 그전에는 시계 2개라고 했는데 1개, 750만 원, 돈은 2천만 원, 그럼 2,750만 원, 3천만 원 안 되니까
공소시효 끝났어. 3천만 원 넘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자, 그렇게 꽤 맞춰가지고 막 억지로 이 부산시장청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여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인사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조치나 여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내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책임도 있지만은 크죠. 어쨌든 당 대표니까는. 그런데 대표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대다수 이 우파 패널이라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하는 그 친한개들 책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저도 방송을 뭐 시사 토론에 나와서 방송을 하지만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때 그런 패단이 있어서 이 우파 몫으로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 나가서 전부 다 장동혁을 공격을 하고 한동훈을 띄우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때 장동혁 대표가 미디어 대변인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대변인. 그러니까는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방송에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다오 하면서 미디어 대변인을 만들었죠. 당의 입장을 공식 채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중에 이제 미디어 대변인 중에 박민영 대변인이 일종의 뭐 막말 같은 것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죠. 그렇다고 박민영 대변인을 완전히 잘라내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거 물론 이제 잘못했다고는 이야기를 했고 반성도 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러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을 했습니다. 재임명을 하니까 또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왜 재임명하느냐. 어쨌든 이 필요에 의해서 당직에 임명을 했고 잘못을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그래서 다시 기울어진 이 상황을 이제 좀 맞추기 위해서 투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국민의힘 안에서 막 비난을 쏟아내고 하니까 폭발을 한 겁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비공개 회의니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일보가 이거를 쓰면서 뭐 우호적으로 또 쓴 것도 아니고 뭐 뒤에 완전히 이 다른 해석들, 그러니까는 친한계 쪽이 주장하는 그런 해석들을 달아놨는데, 어쨌든 팩트를 한국일보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팩트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우리 당은 왜 대표 중심으로 못 뭉치나? 박민영 재임명 반발에 격노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 자신을 향한 비판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울분을 토로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한국일보도 좀 좌파 성향의 그 기사를 요소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오세훈이 비롯해서 계속 친한계에서 이 사람을 잘라야지 인적 쇄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이 막 터져나오니까 다른 지도부 안에서도 우재준 같은 뭐 청년 최고위원 친한계 우재준은 한동훈이 그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권 행사할 때 직접 발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민 추천제라는 걸 해서 이 대구에 그냥 꽂았죠. 그 배지 그냥 달았죠. 근데 그래 이제 예를 우재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막 반발을 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에서까지 반발을 넣으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왜 우리 당은 나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파업을 하지 못하느냐. 당 대표 아니냐. 뽑아놓고.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단일 대우를 이뤄서 이재명 맨날
그 재판 받으러 가고 막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이 체포동의안 2번이나 표결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서 자기들의 정권을 가져가려고 똘똘 뭉쳤죠. 비명행사 뭐 이렇게 했어도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돌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총선하고 대선을 가져갔는데 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도부 결정에 사사건건 그 반대만 하느냐, 이런 울분이죠. 한국일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반응에 참석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그 안에 하여튼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울분을 토로한 거는, 한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향후 모든 결정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이렇게 했고, 반면에 또 다른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격하게 반응한 취지는 이해한다. 당대표 지위는 보장해야 한다. 고 하면서도 지도부 내 조언과 흔들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실책이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야기했는데, 이 누군지 뻔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비판, 야유 이런 것이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참고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폭발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 주도권을 더 그립을 세게 지어서 모든 결정을 직접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혔다는 최고위원의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인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말 생각을 해야죠. 한계가 국민의힘이라고 나가가지고 전부 다 한동훈 이야기만 하고,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대선 때도 실제로 그 평론가들 중에서 그렇게 김문수 당시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의. 자, 어쨌든 지금도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저는 장동혁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아직 정치 보면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어서 미흡한 점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은 워낙 흔들어대는 정도가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친한동훈께서 저번에 제명 받았다가 가처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당원권을 회복을 한, 어제 YTN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거 바로 앞에 있고 힘을 막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당 사람이,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이 제명됐다가 다시 복귀했으니까 당원이죠.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거의 힘이 없다. 거의 사면 초과다. 당 사무처 직원들도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파장 분위기다. 선거 앞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듣고 있는 방송에 나가서 당 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당은 이미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건 안 밝혀줘. 당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열심히 챙겨드리고 하는 게 그런 게 없어졌다. 당 대표를 인정을 안 한다. 당 사무처 사람들도. 그거 진짜일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이 중요한 시점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는 미디어 대변인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그걸 잘 안 바꿔주죠. 기존에 이제 하던 패널들을 계속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자, 김종혁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 상태다. 지도부 없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배현진은 또 SBS에 나가가지고
그때 그런 이야기로 했죠. 뭐 서울에서는 무슨 뭐 예수님 와도 안 된다.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귀했죠, 배현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유세를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서울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가 임박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빨리 수습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정권 쪽으로 화살을 일제히 돌리는 겁니다. 그 장도 만들어졌죠. 공수처를 억지로 공수처를 하려는 국정조사.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고 특위위원들 힘을 실어주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경태, 김병기, 강선우, 또 전재수 여러 가지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건들지를 않습니다. 건들지를 않아요. 만약 거꾸로 돼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다면은 국민의힘 정권일 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장동혁 대표가 울분을 토로하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그립감을 좀 세게 주고 이제 그 지방선거로 나가는데 타깃을 이재명 정권의 복지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